자,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M7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 소폭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 최근에 그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판결이 좀 예상과 다르게 테슬라 쪽에 부정적으로 나오면서, 물론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리겠지만요. 뭐 여러 집단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,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약간 좀 다른데 다른 집단 소송이 나왔어요. 뭐냐면요, 요 로보택시 사업 관련해서 일부 주주들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테슬라랑 일론 머스크 CEO 상대로 로보택시 사업 관련해서 증권 사기다,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, 이제 오스틴에서 그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. 근데 중대한 위험을 은폐하고 뭔가 자율주행 기술이랑 효과, 이 전망, 이것만 너무 긍정적으로 과대평가했다. 그래서 주가를 띄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오스틴에서 시작하고 나서 머스크가 그때 X에 쓰신 문구 기억하세요? 그때 어쨌든 머스크 발언으로 하여금 로보택시 이제 출시되고 8% 떴었잖아요. 근데 막 하루 만에 그 인플루언서들 사용 후기 같은 거랑 영상으로도 또 저희가 보기도 했고, 그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또 6%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로보택시 관련해서 뭐 4월에 있었던 컨콜에서든 그날 발언이든 등등해서 내용이 과장됐다, 이렇게 얘기를 일부 주주들이 하고 나선 것입니다. 지금 머스크 춤추는 영상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가 예, 저 때만 해도 즐거웠던 것 같은데, 그쵸? 예. 어쨌든 그래서 주주들이 이제 실제로 그 로보택시가 정말 이 안전하느냐,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. 뭐 과속이라든지 급제동, 뭐 차선 진입 잘못한 거, 뭐 차로 중간에 승객 내려주는 거 등등, 이런 영상들을 좀 그 증거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요 내용 이제 들어가니까, 잠시만요. 아유, 죄송합니다. 그 외신 통해서 그 이제 논평에 대해서는 답을 공식적으로는 하진 않은 바고, 다만 이게 공식적으로 이 로보택시 시행하고 나서 접수된 신고 사항은 한 건밖에 없다, 이렇게 좀 전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고수를 하고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요것도 조금 난감한 소식인데, 영국이랑 독일, 요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이죠. 영국과 독일에서 테슬라 신차 판매량이 다소 급감했어요. 다소라기보다 급감했습니다. 일단 영국 쪽에서는 신차 판매량이요, 전년 대비해서 60% 정도 그렇게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, 독일 쪽에서도 한 50% 이상 그렇게 분기에 빠진 것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. 그런데 반면 이제 중국 비아디가 굉장히 선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, 7월에 비아디 판매량, 영국 쪽 판매량을 보니까요, 작년 대비해서 4배나 성장을 했고요. 물론 한 달 기준이긴 하지만 독일에서 판매량도 작년 대비해서 이쪽은 더 큽니다. 390%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테슬라는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0.17% 하락, 0.47% 하락,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. 퉁퉁님, 테슬라는 점점 사그라들지 않을까요? 라고 했는데, 테슬라에 대한 뭐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이요? 어떤 것이 점점 사그라들지 않을까요? 라고 말씀 주신 걸까요? 예, 한 번 더 남겨주세요.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. 엔비디아 오늘 1% 가깝게 빠졌는데요.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하고 나서 폭이 더 좀 커졌어요. 어쨌든 1% 가까운 하락세인데,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. 그 중국 당국에서 H20
관련해서 걸고 넘어졌잖아요. 뭐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뭐 백도어, 뭐 킬 스위치, 그러니까 어쨌든 보안상의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걸고 넘어지는 그런 내용이 좀 남아서 뭐 외탄, 문제 지적하고 그거 서류로 제출해라, 소명해라 이런 내용을 엔비디아 쪽에 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요거 관련해서 CSO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보안상에서 사이버 보안 근본 원칙에 반하는 것인데 어떻게 엔비디아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는 뭐 문제로 제기된 백도어나 킬 스위치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왔고요. 자, 그리고 우리 엔비디아 이어서 AMD까지 오늘 보려고요. 뭐 여러 주요 기업들 슈마컴 같은 등등의 주요 기업들 실적만 발표되는데요. 오늘은 엔비디아 연계해서 그냥 같이 AMD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AMD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요 AMD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크고 CPU는 인텔과 경쟁을 하고 있는 AMD이죠. 오늘 좀 크게 떨어졌는데요. 1% 넘게 떨어졌고 애프터마켓에서 4%, 5%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. 일단 지난 2분기에 매출은 76억 8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10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. 그리고 EPS는 48센트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. 근데 매출은요, 일단 LSEG 월가 평균 예상치를 웃돌기는 했는데 EPS가 좀 못 미쳤어요. 예상치 대비해서 좀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고, 이제 문제는 그 이번 분기에는 아무래도 그 수출 부분이 금지됐던 것, 중국 쪽으로 수출 금지됐던 것, 그게 이제 8억 달러 손실을 봤다고 그렇게 밝힌 상황이고요. 근데 어쨌든 출하 재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보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밝힌 상태입니다. 일단 지금 그 수출 재개 기대하고 있는 게 요거죠. MI 308. 요거 관련해서 상무부 라이선스 심사 진행 중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번에 그 3분기 매출 그 예상 전망치에는 이제 중국으로 수출되는 분량은 포함되지 않았다. 만약에 이제 수출 허용되면 그 정도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죠, 여러분께서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밝힌 바가 있고요. 일단 또 새로 나온 소식이 그 MI 400 그거 이제 새로 발표를 하고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. 내년에 출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요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다음 장에서 이제 준비를 해드릴 오픈 AI에서 이 MI 400을 쓸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. 자, 이렇게 AMD 실적 소식까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요, 오픈 AI 볼게요. 여기 샘 올트먼이 무슨 약간 하나님처럼 여기 자리를 하고 있는데, 이거 지금 영상은요 사실은 크게 관련성은 없는데 제가 로이터에서 영상 따오는데 오픈 AI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샘 올트만 다 넣어도 영상이 안 나와서 그냥 제가 이거 넣고 싶은 거 한번 넣어봤습니다. 여러분, 이게 중국에서 칭화대 그 학생들 약간 동아리 연구팀에서 만든 로봇이래요. 근데 로봇 축구하는 겁니다. 귀엽지 않나요? 저렇게 약간 종종 걸음으로 하는데 공이 날아가긴 날아가더라고요. 일단 저보단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자, 어쨌든요. 자, 저희가 원래 AI 소식으로 묶어 전달을 드리는데 오픈 AI에서 이 소식이 한 2시간 전에 CNBC 통해서 보도가 돼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 GPT-2 2019년에 내놓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요 오픈 웨이트 언어 모델이라는 거를 출시를 했습니다. 보여지는 이름은 저렇습니다. GPT-5SS 120B, 20B 뭐 이런데요. 이게 뭐냐면요. 오픈 웨이트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오픈 소스 모델이랑 딥시크 그 오픈 소스 모델이랑 뭐가 다르나, 메탈 라마랑 어떤 게 다른가 이게 봤더니 이게 오픈 웨이트, 그 웨이트가 그 가중치 데이터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.
그것만 공개가 됐대요. 그래서 전체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건 오픈 소스. 예,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가중치, 웨이트 부분만 공개가 되는 것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봤더니 사용자 목적 따라,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뭐 법인들, 개발자 그 목적에 따라서 일부적으로 이제 튜닝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고급 추론도 가능하고 사고 오름 처리까지 가능하다. 예, 그리고 뭐 일반 기기에서도 뭐 기업 법인 뭐 이런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이렇게 노트북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샘 올트만이 이거 수십억 달러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공개하게 돼서 기쁘다 이러면서 AI 대중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. 아무래도 이러한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의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모델 공개이겠죠. 오픈 AI의 요 새로 개방형 모델 출시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M7 소식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